2017년 6월 13일 미국 오하이오주 공항.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 대학생이 송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1년 전 평양에서 당당하게 웃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코에는 튜브가 꽂힌 채 신음소리만 내뱉는 식물인간 상태였죠. 그로부터 단 6일 후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22살의 빛나는 청춘, 오토 원비어. 도대체 북한의 폐쇄된 장막 뒤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은 2015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수재였던 오토 원비어는 새해를 맞아 북한 패키지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의 한 여행사가 내건 슬로건은 당신의 어머니가 가길 꺼리는 곳. 그 장난스러운 문구가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광 마지막 날 밤 원비어는 숙소였던 양각도 호텔에서 금기를 깨트립니다. 바로 5층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비밀의 층에 들어간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벽에 걸린 정치 선전 포스터 한 장을 뗍니다. 북한에선 국가전복 행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2016년 1월 2일 귀국 비행기에 오르려던 그는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얼마 후 전 세계에 공개된 평양 기자회견 현장. 원비어는 울먹이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미국 교회의 사주를 받았다. 지소사이어티 Z소사이티라는 단체가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유대교 신자였던 그가 기독교 교회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수백만 달러 매출의 공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 아들이 고작 1만 달러짜리 중고차 한 대를 받으려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은 누가 봐도 강요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법정은 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합니다. 그 후 17개월간 원비어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끈질긴 협상 끝에 돌아온 그는 이미 뇌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려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 깨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료진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식중독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대신 뇌 전체의 광범위한 산소 부족으로 인한 괴사가 관찰되었습니다.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치아 배열이 뒤틀려 있었고 발에는 커다란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 충격이나 도구를 이용한 잔혹한 고문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미스테리가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협상 카드로 쓸 귀한 인지를 굳이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고문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북한에 구금됐던 다른 미국인들은 육체적 고문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원비어가 고문 도중 사고로 의식을 잃자 당황한 북한 당국이 이를 숨기려다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폭력성과 무능함이 결합된 비극이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하며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장의 포스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청춘. 오토 원비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권이 사라진 곳에서 국가의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